그건 굉장히 당이 여유 있을 때 하는 거고요. 막 너무 후보가 넘쳐나가지고 노원병도 누가 나갈 사람이 막 줄 서 있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판단이고요. 이런 겁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당대표 지내고 하면서 제 체급이 높아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공천을 걱정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보면 홍준표 대표 이번에 시장 되기 전에 무소속 나가지고 수성구에 대구에 됐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뭐 그전에는 뭐 양산도 가려고 했다가 창녕도 가려고 했다가 당에서 그걸 배척하고 홍준표 대표 공천 안 주니까 그냥 대구 나가서 돼버리잖아요. 그냥 보면은. 근데 이게 얼마나 역설이냐면요. 우리 당의 TK 의원들이 전혀 경쟁력이 없어요.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홍준표 대표는 그걸 관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 가가지고 그냥 수성구 가지고 붙어서 이겨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구 공천 주고 안 주고라고 하고 다니기에는 그러면 그 대안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당에 너무 허약해요. 예, 너무 허약해요. 예. 옛날에 친이와 친박이 공천 싸움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요. 친이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인재풀이 탄탄해가지고 친박을 다 몰아내고 한 200명 정도 공천할 능력이 있었던 팀이에요. 친박도 다시 쟤네 다 죽이고 우리가 200명 들어가도 사람을 적당히 스펙되는 사람 채울 수 있는 팀이었어요. 지금요? 서울에 10명도 못 채웁니다. 지금의 그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니네 서울 나가려면 다 도망갈 거고요. 그럼 서울에 붙을 만한 사람 10명 추천하라 그러면 10명도 못 합니다. 그게 지금 윤핵관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저 사람들은 내공천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은 선거를 이기는 판을 만드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그들의 가장 한계죠. 하도 대통령실에서 요즘 난리를 치니까 어제자 우리 대정부 질문할 때 여당 의원 지지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맞아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왜냐? 대통령이 시험 과목에 의정 활동을 없는 게 확실해졌잖아요. 대통령이 만약 공천을 좌지우지할 거라면 그리고 좌지우지하고 싶어서 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선생님은 무슨 시험 과목을 가지고 애들이 평가하냐를 봤을 때 의정 활동은 없어요. 누가 봐도. 네. 시험 과목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수업은 아예 그냥 출석도 안 하는 거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예요. 대통령은 계속 얘기한 게 내가 위대한 정책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의정 활동을 날 뒷받침 안 해줘가지고 이놈이 당연히 나쁜 놈들이다 이러는데 의정 활동은 시험 성적이 안 들어가요. 예. 연판장이 시험 성적에 들어가지. 누가 의정 활동하려고 그래서 연판장이라 쓰지.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완전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거의 옛날에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빌리빈 단장 같은 느낌을 띠고 있습니다. 네. 거의 지금 선수단을 단장처럼 다니고 있는데 이게 무슨 서커스 유랑단도 아니고 지금 저희 특유의 방식으로 이제 전당대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빌리빈이라는 단장이 결국 개척한 것은 머니볼이라는 영역이고 머니볼이라는 영역은 가격대 성능비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뛰어난 고액 연봉자의 연봉은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러 가지 내려놔야 되는 거죠. 야구 선수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야 볼넷으로 걸어 나가는 것보다는 화끈하게 쳐서 나가야지 이런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점수를 내는 데는 걸어 나가도 한 루고 치고 나가도 한 루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볼을 봐라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하나가 접해가지고 새로운 전략이 나와가지고 지금 메이저리그는 누구나 빌리빈 방식의 야구를 추구하죠. 이제 보면은 그것보다 좀 더 진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세이버 매트릭스 여러 가지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방식을 하는 건데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을 사람들이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문자 돌리고 무슨 뭐 어디 당원 단합대회 같은 거 하면서 같이 으쌰으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 하나도 안 하고 당선됐잖아요. 저희는 완전히 괴가 다른 선거를 띄고 있는 거예요. 네. 어제 천하람 후보랑 그 4명 후보 나와가지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진 비전 발표 이런 데서 한자로 족자 써가지고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건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 제 머릿속에는 저는 복합적 상상을 하죠. 무슨 말을 해야지 기사가 나올까? 종편의 3시 대 프로그램, 5시 대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떤 화면을 쓰고 싶어 할까? 그걸 설계해가지고 그거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 게 저희 캠프
거였고 그게 사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그게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망할 뻔했다고 하지만 실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선거 전략들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 부산에 가가지고 이준석과 윤석열이 뭘 한다? 좀 밋밋한데 그런 생각이 들면은 미리 만들어둔 빨간색 후드티를 갖고 오는 겁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입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노란색 궁서체가 쓰여 있느냐? 디자인 역량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행동이 설명 가능한 의미가 있으면 선거 전략은 어째 가설과 검증이거든요. 저는 과학도라서 그런지 과학자가 자연과학도든 사회과학도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이야 한 다음에 그걸 검증해가지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그 학설을 완성시키든지 아니면 보완하든지 이게 과학자의 일이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가설을 세우기와 검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가설에 하나는 뭐냐, 문자 메시지를 하나 도움 안 된다. 그건 제 신념이고 왜냐면 검증됐어요. 이미 문자 메시지는 안 봐요 사람들이 잘.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지금 80만 당원한테 그림 문자 하나씩 쏠려 그러면은 최저가로 해도 거의 한 6천만 원까지 나와요. 그 6천만 원씩을 왜 던지고 있냐는 거죠. 저 같으면. 네. 차라리 그걸 당원들한테 돈으로 나눠주는 게 낫겠다. 나중에 뭐 불법이지만 그건 어쨌든 크게 나올 정도로 저는 느낌이 왔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직접 대화한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건 제가 전원은 지금까지 누구한테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한테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인수위 시절부터 들은 게 있어요, 제가. 근데 그때 그걸 보고 뭐 그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저 내쫓아낸다고 막 난리칠 때 나경원 대표가 갑자기 이제 그 다음 차례 난가 이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막 저한테 훈계하는 막 인터뷰하고 이래요. 막 보면은 뭐 좀 잘하지 그랬니부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 그 인터뷰 읽으면서 웃고 있었죠. 다음은 당신이야. 이렇게 거기서 근데 이게 안철수 의원도 이제 여기저기 보면은 그거 뭐 기분 좋아하고 다음엔 난가 이래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다음은 당신이야. 나는 살고 있었던 거고 지금도요. 지금도 보면은 저걸 보면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음은 당신이야. 예를 들어 뭐 인수위원장 할 때 뭐 여러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제가 봤을 때는 싫어하니까 나올 수 있는 갈등이에요. 예. 뭘 잘못해서 나온 갈등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럼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하는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자 처음부터 이제 가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들어올 때 패식 입당을 해버려요. 예. 당에 입당하는데 당 대표랑 원내 대표가 지방 출장 가는 날에 골라가지고 기습 입당을 해버려요. 그건 노골적으로 이제 사실 시비를 건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 게 왜 나왔을까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사람에 대한 관점을 형성할 때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듣는 타입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저도 제가 대표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하면은 오냐오냐 듣곤 하지만 저는 누굴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안 내려요. 근데 대통령은 뭐 저에 대해서 제 평가를 얘기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거 아닌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아닌데 하는 거를 좀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일화를 까자면 무수히 많겠지만은 이거 공개된 일화니까 그냥 얘기하자면은 그때 그럼 당에 들어온 다음에 경선 준비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경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제가 대표하면서 당직 쓰는 걸 보면요 하도 유승민 난리쳐가지고 유승민 의원 쪽 사람들이 당직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네, 오히려 역차별을 좀 했죠 보면은.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건 뭐냐면은 자 그러면 다선 의원 중에서 저랑 정치적으로 제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친박이었던 서명수 의원을 제가 경선 준비 위원장을 부탁드렸거든요. 그 서명수 의원님은 오랜만에 맡은 당직이고 대선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당신께서는 이제 고민해가지고 기획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대선 주자들이 다 같이 봉사활동을 한번 하자. 저는 원래 누구한테 일 맡긴 다음에 뭐 이거 해라 미주고자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걸 보고 갑자기 이제 그때 이제 윤핵관 표현이 처음 등장한 거죠. 윤석열 핵심 관계자는 서명수 의원의 그 봉사활동 이렇게 놓고 이준석이 대권 주자들을 발 아래 놓으려고 여기저기 불러서 면박 주려고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들어보면 저 사람들의 음모론적인 사상과 기본적으로 굉장히 꼬여있는 사람들이라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일로 인해 서명수였는데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본인은 중진의원으로서 중책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기획한 건데 이준석이 꼭두각시 정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묘사하고 자기를 디스해가지고 결국 안 나와버리고 행사 망쳐버리고. 저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일 시키고 나면 누구한테 이주하고자 한 타입이 아닌데 내가 무슨 조종해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유치해요. 대선 주자를 면박 주기 위해 가지고 아니면 뭐 희롱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쪽방촌 봉사를 시킨다 이런. 내가 왜 그런 짓 하냐. 제가 원래 정치하기 전에 교육봉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일회성 봉사예요. 네. 일회성으로 봉사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기획했으면 그게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만사를 그렇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싱 입당도 그렇고 뭐 다 이렇게 많이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난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 그 당시에 대통령 경선이 흥행하기 위해서는 그래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대외 행보를 많이 넣을 수 없으니 토론을 우리가 많이 잡아가지고 그리고 토론도 형식도 재밌게 바꿔가지고 2대2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게 대통령 귀에 들어갔을 때 뭐냐면 이제 봤을 때는 이준석이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이 토론을 못하니까 토론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이제 곱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도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출산 대책을 했다 그게 뭐 그렇게 하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나를 무시한 거로 받아들이잖아요 대통령이. 네. 김문수 위원장이 뭐 경사노위 해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하는 말 하나하나 통제할 건가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국가 통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그때 봤던 위험 요소가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네. 뭐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책도 제목을 제가 이제 결국은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고 했던 것처럼 이 조류는 어차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당의 의원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제가 그냥 설명드리면요. 김종인 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 지휘할 때 보면요. 선거 앞두고 매일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떠들면서 저 할배 때문에 당 망한다고. 예. 저 할배 때문에 안철수랑 뭐 단일화도 실패하고 당 망하고 우리 이제 대선 질 거다 이런 얘기 막 하고 다녔거든요. 이기고 나면 또 역시 할배밖에 없다 이러고 다녀요 이제 보면은. 예. 대선 지선이요? 예. 지금 이제 억지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은. 위대한 영도자가 크게 이길 거였는데 이준석이 때문에 뭐 이렇게 쫓기겠다 아니면 안철수 단일화 영향 없다 이런 거 하고 다니잖아요. 아무리 그런다 해도 진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 왜냐면은 그러면 홀로 섰을 때 그럼 본인이 그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해보라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젠다라는 거 있어가지고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아젠다가 경제, 교육, 안보인데 안보는 이제 결국 협박을 해야 되는 거 국민들 보면은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은 적화 통일된다 이거 아닙니까 보면은.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미 김대중 대통령도 겪어보고 노무현 대통령 겪어보고 문재인 대통령 겪어봤는데 어느 정도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은 각자 가질 수 있겠지만은 저 사람들 뽑았다 그래가지고 적화되지 않는 건 확인했어요. 예, 그러면 그 협박에 해도 협박이 먹히는 대상과 강도가 약해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지금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지금 전당대회에서 그거 다시 꺼내려는 거 아니에요?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운동만 하던 운동권들이 집권하면은 경제 다 말아먹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IMF는 보수 정권에서 왔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교육정책? 전교조가 이제 교육을 좌지우지하면은 완전히 우리 애들 이제 꼴통 만들어 할 거다. 똑같은 협박이죠. 근데 생각보다 교육 감성을 하면 할수록 진보가 많이 당선돼요. 저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런 말을 떠들고도 인구 지형 때문에 보수가 이기는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런 얘기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냉정하게 평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저희가 발굴해낸 아젠다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젠더 같은 게 새로운 아젠다로 나와서 폭발적이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정치권에 이게 다뤄지는 순간이 오는구나를 젊은 세대 보고 연구하는 거거든요. 게임 이슈라든지 이런 거. 게임을 우리가 게임 이슈를 다룬다고 했을 때 왜 거기 학부모만 있다고 생각할까요? 네. 학부모들이 봤을 때 학부모들 표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얘기하겠지만은 학부모들 말고 그러면 게임을 하는 젊은 세대. 게임을 하는 젊은 세대는 중독자라서 게임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그 나이대에서 아니면은 그 경제 사정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장 편하게,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유희가 그거라서 그런 것일까요? 이걸 고찰 안 하고 게임하는 애들은 뭐 중독자들이 이런 삿대질하는 게 약간 보수의 이미지였어요. 근데 먼저 그런 데 다가서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아까 뭐 차별금지법, 그래? 그럼 피식 한번 웃어주고, 니네 주장이 왜 모순인지를 검증해 주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보수가 이제 더 진취적인 보수인 것인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것들이 거부할 수 없는 조류가 될 것이고, 그걸 계속 밀어 올리는 게 제 역할이고, 공천제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천이란 단어가 미국에도 노미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은 완전 경선제의 승자에게 주는 것을 공천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인 것이고, 우리는 공천관리위원회라는 특이한 조직이 그냥 마음에 따라서 하는 조직이거든요. 생각보다요, 정치인들 그거 몰라요. 공천이 예측 가능성 있게 가게 되면은 훨씬 정치가 안정화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을 본다면, 5급, 7급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하면요, 이미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잘 보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잡다한 다른 노력을 안 하잖아요. 무슨 연주를 타보는 노력이라든지, 갑자기 무슨 뭐 자소서를 잘 써보는, 안 하잖아, 이제 보면은. 시험 잘 보는 사람이 무조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쌓이는 거죠. 공천도 마찬가지예요. 정당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공천제대가 단순화되고 단일화돼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에 뛰어들까 긴가민가 하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돼요. 나도 정치에, 나 저거라면 자신 있어. 예를 들어서 경선이다? 그래, 그럼 나는 지역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하니까 내가 진짜 더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당원들 많이 내가 포섭해가지고 경선 이길 거야. 가 되면 차라리 좋죠. 그게 아니라, 야,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 최측근이라는데 얼마야? 이런 문화에서는 뛰어들질 못하는 거예요. 애초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당이 뭐 약간 이상해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다? 당을 이상하게 만드는 행동이 그런 행동이에요. 공천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착각이죠. 네. 당선되는 순간부터 임덕이죠. 네. 왜냐면 원래 그럴 판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네. 지난주에 말은 전혀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약간 그냥 친윤이 되고 싶은 약간 좀 수줍은 아저씨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뭐 이거 건공일척의 승부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안철수는 가만히 앉아서 한 것도 없고 얻어맞기만 했는데 건곤일척의 승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심평 변호사가 나와서 저렇게 실수했을 때, 저는 처음에 심평 변호사 지적했을 때 심평 변호사가 내가 말이 과했다 이러면 빠지거나, 아니 대통령실에서 저 사람 우리랑 관계없는 소리 하는 거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후속 인터뷰에 나온 거 보면 심평 변호사가 그 발언하기 전에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뭉게구름만 피어오르던 갑자기 김한길 대표가 나와가지고 반박을 하고. 예. 우리 어느 누구도 김한길 대표한테 물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완전히 그냥 일주일 사이에 아무 이득 없이 건곤일척의 승부를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그때 제안한 것들은 있었다고 이미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예, 타노스 얘기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얘네는 참 제안도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제안을 받은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제안도 참 이상한 걸 하는구나. 어떤 느낌이시냐면요, 나경원 대표가 외교부 장관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기후환경대사를 주는 느낌? 네가 그래 뭐 외교 비슷한 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건 줄게. 근데 기후환경대사 그렇다고 단독도 아니야. 외교부에 또 있어요. 그래서 2명짜리 기후환경대사를.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경원 대표 하는 걸 보면 막 신나게 때려놓고는 자 여기 맥갑시다 하고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보면 이제 보면은 이게 뭐냐는 거죠. 이제 보면은 남원정이 우리 당에서 속된 말로 30년 해먹었습니다. 남원정이 20년 넘게 거의 30년까지 해먹고 있는 거거든요. 남원정이 예를 들어 남지사님 뭐 20대 30대 초반부터 이제 정치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환갑이 되셨는데 이제 거의 60 다 되셨는데 그분들이 남원정 오세훈까지 해가지고 이분들이 소장파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을 때는 가장 그분들은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왜 남원정 다음이 이준석이지? 이거였어요. 허리가 없어요. 네. 그 제가 올라갈 때 앞에서 저를 땡겨줄 사람 당연히 없었고, 그때 이미 남원정은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중앙정치에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저는 이미 그걸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를 뛰어넘겠다고 하는 천하람이 뒤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안정감보다도 저를 엉덩이 밑에서 저를 받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언젠가 저를 뒤집고 저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당연히 경쟁의 영역이지만은 그래도 훨씬 안정감이 있는 거죠.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고 아니 원래 그런 분이에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이런 서울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그분에게 젊은 세가 좋아야만 약간 파격성이 가미됐던 것은 주변에 조력했던 사람들이 얹어준 그거였고 원래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오 시장이 약간 다를 것 같은 게 파격의 맛을 본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는 그것이 당신께서 당신이 이제 분기탱천해가지고 국회의원직 때려치고 오세훈 3법 입법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서울시장 때는 어차피 시의회를 다 뺏겨가지고 제대로 일하기 힘든데 다음에 대선 있으니까 한번 못 먹어도 고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간 느낌의 그런 조금 제가 지금 뭐 냉정히 표현 치기어림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본인이 한 어떤 집단의 기대치가 있는 그런 젊은 집단의 기대치가 있는 대선 주자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전의 행보들과 좀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해요, 저는. 예. 신중히 디폴트고 저분이 가끔은 아까 말했듯이 분기거나 치기거나 아니면 이런 게 가끔씩 깃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